괜찮아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다가 나는 언제부터 이걸 썼지? 라는 궁금증이 문득 들어가지고 제 예전 영상을 좀 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부터 자동 자막 AI 툴을 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 영상 이전에는 말자막이 없었습니다. 사실 말자막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상이 집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청 지속 시간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타이핑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거에 맞춰서 타이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쉽거든요. 힘들기도 힘든 거고 사실 좀 노가다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AI 툴을 쓰기 전에는 저는 이제 말자막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포인트 자막이나 효과에 힘을 조금 더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감격스럽게도 자동 자막 AI 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편집 시간을 진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오늘은 제가 AI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외 자막 작업은 무엇을 하는지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편집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툴을 사용해서 자막을 넣기 전에 색 보정을 하고 컷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색 보정을 하고 컷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막 삽입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컷 편집이 다 끝난 상태고요. 여기서 추출을 먼저 해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이 영상, 이 컷 편집이 완료된 영상을 추출을 해서 AI 툴에 넣어줄 건데 자동 자막은 이제 대부분 음성으로만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추출을 할 때 음성만 추출을 합니다. 영상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영상으로 하면 파일의 크기가 커지고 크기가 커지는 만큼 이 AI가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기까지 하고 음성으로 추출을 해주고 있어요. 음성으로 추출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오른쪽 위를 보면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약간 누가 봐도 내보내기처럼 생긴 이 아이콘인데 얘를 눌러주고 여기서 뭐 크게 상관없는데 저는 맨날 애플 디바이스 1080으로 하기 때문에 얘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인포, 세팅, 롤이 있는데 세팅에 들어가면 이런 포맷, 코덱 이런 걸 다 만져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음성으로 먼저 추출을 할 거기 때문에 포맷을 클릭하고 오디오 온리를 선택해 줍니다. 나머지는 뭐 건드릴 거 없고요. 이렇게 오디오 온리 하고 넥스트를 눌러주면 어디에 저장을 할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바탕화면에 넣을게요. 이게 어차피 오디오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디오 파일 추출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스퍼 AI를 돌려줍니다. 위스퍼 AI는 저는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화면이 나오는데 인스톨레이션을 눌러줍니다. 이거는 무시하고 계속하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옵셔널이라고 써진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인스톨레이션을 한번 돌려주는데 이게 작업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눌러주고 밥을 먹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작업을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컴퓨터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한 6, 7분 정도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컷 편집 전에 이거를 먼저 돌려놔도 되긴 하는데 얘가 인스톨레이션이 끝난 상태에서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또 6, 7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컷 편집 다 끝나고 오디오 추출하면서 얘를 돌려놓고 이제 쉬는 거죠. 나름 이거 될 동안 이제 5분 정도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보거나 간식을 먹거나 합니다. 어쨌든 지금 9시 11분인데 제가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시리얼 좀 들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리얼 뭐 먹지? 코코볼? 오레오즈? 첵스초코. 짠! 자, 근데 여러분 가장 이제 자동 자막 대표적인 툴이 사실 브루잖아요. 저번 영상 끝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브루를 쓰지 않습니다. 브루를 안 쓰는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지금은 진도를 나가는 게 먼저기 때문에 멸균 우유가 유통기한이 길어서 자취할 때 주문해 놓으면은 한 박스 끝났다. 먹을라 했는데 먹으면 안 되려나? 끝나고 먹자. 자, 일단 이렇게 인스톨레이션이 끝났고요. 인스톨레이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밑으로 내리면 Run이라는 게 있어요. Run. 이것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얘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원래 이제 편집하는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위스퍼를 한 번도 안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요거 앞에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처음에만 하면 되는 건데 저도 처음 위스퍼 AI 쓰는 거를 비디오 클래스님, 우리 갓 비디오 클래스님 영상을 보고 배웠거든요. 그 과정은 딱 한 번만 하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오늘 저 한 것처럼 인스톨레이션부터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위스퍼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비디오 클래스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절대 제가 설명하기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절대. 자, 어쨌든 런은 금방 끝나거든요. 여기서 public URL 요것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로컬이 있고 퍼블릭이 있어요. 여기서는 퍼블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퍼블릭 URL을 누르면 요 화면이 뜨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방금 추출을 한 음성 파일을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 브이로그라고 제가 추출해놨고요. 를 누르면 업로딩이라고 뜨는데 이게 다운로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금방 끝났네요. 역시 음성 파일. 어쨌든 여기선 이제 만질 거 없고 모델은 있는데 아마 다 이렇게 저처럼 V3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전 잘 모르지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V3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만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랭귀지는 어차피 얘가 인식을 다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되라고 저희는 코리안을 찾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SRT로 하고 뭐 클릭할 거 없고 다운로드가 완료된 걸 확인했으면 이제 제네레이트 서브타이틀 파일을 눌러주면 돼요. 빨리 내라 빨리 내라 빨리 내라 이렇게 다 끝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다시 아까 이 미스퍼 저희 인스톨레이션 하고 런 하던 데 있죠? 여기를 누르고 옆에 폴더 이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위스퍼 웹 UI 누르고 하면 여기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아웃풋 폴더를 누르면 브이로그하고 SRT가 있죠? 얘를 이제 다운받아 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SRT 파일을 다운받았잖아요. SRT 파일을 파이널 컷에 넣으면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종의 캡션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형태를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SRT, 즉 캡션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커스텀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여기 이제 SRT 파일 누르고 이쪽에 보면 자, 볼드체, 기울임체, 밑줄 요거까지만 되고 심지어 한글은 뭐 기울임 지원하지도 않는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게 끝입니다. 폰트를 바꿀 수도 없고 이 위치를 조절하기도 어려워요. 일단 요 문제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자막 안전 영역에서 애매하게 벗어난다 인데 자막 안전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파이널 컷에서 이 자막 안전 영역 표시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뷰어 화면에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중간쯤 오버레이 보시면 안전 영역 키는 게 있어요. 이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박스가 두 개 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자막이든 사진이든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위치를 넘어가면 인식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할 때는 꼭 이 자막 안전 영역을 켜놓고 이미지나 타이틀 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이 캡션을 보시면 정말 애매하게 벗어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어디까지나 좀 보조 자막의 역할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위치를 떠나서 저는 그냥 편집하는 것보다 약간 디자인을 넣어서 채널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 편집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스텀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불편해서 SRT의 형태로 넣지 않습니다. 대신 요거는 조금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캡션의 형태로 그대로 써도 돼요. 하지만 나는 자막에도 조금 디자인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스텝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이런 형태 못 참습니다. 이 SRT 형태를 다른 걸로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일단 다시 사파리를 들어가고 위스퍼 옆에 요거를 하나 더 즐겨찾기 해놨거든요. 얘를 클릭합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컨버터예요. 그래서 SRT 파일을 우리가 원하는 파일의 형태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방금 만들어둔 SRT 요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컨버트 투 얘를 쭉 내리면 애플 파이널 컷 프로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프레임 레이트거든요. 이 프레임 레이트가 1초당의 컷 수를 의미해요.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파이널 컷 화면에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편집하고 있는 요 화면 있죠. 여기서 왼쪽 위를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가 써 있습니다. 아이폰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30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30프레임이에요. 그래서 30프레임 요거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랑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카메라에 따라서 뭐 60 혹은 29.97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여기 보고 여기 얘랑 똑같이 숫자를 맞춰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30이니까 30으로 맞추고 제네레이트 해줄게요. 얘는 진짜 금방 끝나요. 한 2초? 1초?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오픈 라이브러리라는 게 뜹니다. 제가 방금 편집하고 있던 라이브러리는 비로그인데 내가 방금 편집하고 있던 거를 클릭을 하고 눌러주면 이제 캡션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원래 타이틀 넣었던 것처럼 타이틀 박스의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컨버터 요 웹사이트가 크롬에서는 가끔 에러가 뜬다고 해요. 다운이 안 되고 막 되게 이상한 누가 봐도 에러 같은 화면이 뜨는데 그럴 때는 이제 사파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자막 삽입이 됐고요. 저희는 음성만 추출했다 보니까 음성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전체를 선택을 해서 코맨드 C로 카피를 해주고 내가 컷 편집하던 거에서 맨 앞으로 가서 페이스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막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완전 기본적인 자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제 박스 자막으로 바꿔줄 건데 박스 자막은 한 번에 바꿔주는 거 진짜 쉬워요. 이거 자막 전체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자막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차다다다다닥 들어갑니다. 이런 박스 자막들은 모션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요. 박스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션을 배우는 것보다 그냥 구글에 파이널 컷 박스 자막, 파이널 컷 반응형 자막이라고 하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모션 어렵게 배우지 마시고 사람들이 만들어둔 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적용을 해본 거는 빠르크, 유튜버 빠르크님이 무료로 공유를 해주신 건데 제가 이거 유튜브 링크도 같이 더보기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막 다운받고 이렇게 타이틀에 넣는 것도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똑같이 따라하시면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말자막은 다 깐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말자막만 있는 건 아니죠. 바로 포인트 자막도 있습니다. 포인트 자막은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포인트 자막도 영상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포인트 자막도 정석은 8초에 한 번씩 넣어주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튜브 영상, 즉 내가 운영하는 채널 혹은 내가 편집하는 영상의 톤 앤 매너에 따라서 달라요. 예능형처럼 정말 휘몰아치게 많이 넣는 경우도 있고 말자막만 클린 앤 깔끔하게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작정 포인트 자막을 넣기보다는 스타일에 맞게 유연하게 해주시면 돼요. 얘도 소보보와 같이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자막 없이 할 때는 포인트 자막을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영상이 조금 방방 뛰는 느낌이라서 너무 컨텐츠가 가볍나 싶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담백하게 편집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제가 정말 가끔 진행하는 인터뷰 콘텐츠는 예능형이기 때문에 포인트 자막을 정말 촘촘하게 넣습니다. 제가 사실 웃긴 편집에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풀이용으로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고 예능은 편집을 하는 건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자주는 못해요. 말 나온 김에 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예능형 유튜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콘텐츠 한 편당의 제작 단가가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의 다 인건비겠죠? 그렇게 좀 큰 스튜디오들은 한 사람이 편집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컷 편집 담당, 자막 담당, 음향 효과 담당 이런 식으로 다 파트가 나눠져 있다고 해요. 짱 신기함. 어쨌든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인트 자막 넣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 자막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넣으면 됩니다. 브이로그랑 레드오션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조금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브이로그와 레드오션 여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와 레드오션에 대해서 포인트 자막을 만들어 줄 건데 일단 브이로그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 자막을 넣을 겁니다. 자막을 넣는 단축키는 컨트롤 T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코맨드가 아니라 컨트롤입니다. 코맨드 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디졸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타이틀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거나 이 베이직 타이틀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여기 텍스트 입력하는 곳에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일단 저는 브이로그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포인트 자막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레드오션이라는 부분에 포인트 자막을 넣어주겠습니다.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는 타이밍을 찾아서 다시 컨트롤 T를 해주면 베이직 타이틀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는 레드오션 이라고 입력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얘네들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줍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브이로그라는 이 타이틀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넘기면 아직도 브이로그와 레드오션이라는 글자가 남아있죠? 그래서 브이로그랑 이 문장이 끝나는 지점, 이 끝나는 지점에서 두 개의 타이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두 개를 모두 선택해서 저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여기까지만 쓸 거야. 그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클립의 길이에 맞게 딱 잘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자막을 다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막 디자인. 왜 처음부터 자막 디자인을 하면 안 되냐? 자막 삽입과 디자인을 같이 하려고 하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디자인 컨셉이 처음부터 잡힌 게 아니라면은 포인트 자막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자막 삽입을 하고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눌러보고 폰트 정의해보고 하면서 아 뭐가 더 예쁘지? 막 하다가 한두 시간 뚝딱 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해진 자막 디자인 포맷이 있다가 아니라면 디자인은 포인트 자막을 다 깔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포인트 자막을 다 깔았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할 건데 브이로그를 눌러주고 폰트를 눌러서 예쁜 폰트를 막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파이널 컷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한글 폰트도 영어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막 폰트 잘 찾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알파벳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요 글자에 T 몬소리체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폰트를 켠 상태에서 T를 누릅니다. 그러면 T로 시작되는 폰트의 맨 앞으로 가거든요. A를 누르면 A의 맨 앞, B를 누르면 B의 맨 앞, G를 누르면 G의 맨 앞.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누르면 그 폰트의 맨 앞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폰트 이름을 안다면 아주 간단하게 폰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T 몬소리체를 누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폰트가 적용이 됐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크기도 좀 키워주기도 하고 제가 흰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밑에 내리면 자막 컬러, 자막 테두리, 자막 이걸 뭐라 하지? 네온 효과? 이것도 넣을 수 있고 드롭 섀도우도 넣을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심플한 건 이런 식으로 드롭 섀도우 넣고 아웃라인을 넣는 건데 파이널 컷 기본으로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들어가요. 이런 거 색깔 커스텀하는 거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쇼라고 뜹니다. 이런 거 눌러서 컬러 다 조절할 수 있고요. 투명도나 블러 처리 그리고 굵기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라색이 포인트니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설정을 똑같이 이 다른 글자에 내가 하나하나 입력하려고 하면은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둔 이 포맷을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는 방법은 다시 인스펙터 창 위로 올라가면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포맷, 어피런스, 그리고 포맷이랑 어피런스 둘 다 저장하는 게 있는데 포맷을 저장한다고 하고 뭐 보라색 한다고 하고 프리셋 이름 정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보라 자막이라고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이 레드오션이라는 단어를 누르고 아까 여기 포맷 저희 저장한 거 여기를 누르면 쫙 나오는데 여기서 보라 자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폰트랑 크기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피런스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 드롭 섀도우, 아웃라인 이런 것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저장이 되는 건 포맷, 밑으로 저장되는 건 어피런스, 둘 다 저장되는 건 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어피런스랑 올 포맷 둘 다 쓰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폰트도 같이 바꿀 건지 아니면 색깔, 어피런스만 바꿀 건지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저장해놓고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말 자막이랑 포인트 자막을 다 넣은 건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부르는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도 한번 같이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부르를 왜 안 쓰냐? 부르를 사용하면 말 끊는 타이밍이 조금 또잉?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르로 추출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끊어주는 타이밍이 참 요상합니다. 부르도 근데 위스퍼 AI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같은 위스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그래요. 물론 여러분 부르도 기능이 진짜 많아서 쓰시는 분들은 너무 잘 쓰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대본이 있고 대본 그대로 영상 촬영을 해서 부르를 돌릴 때 대본까지 같이 넣으면 그거에 맞게 다 잘라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대본보다는 전체적인 영상 흐름을 기획해서 살짝 이제 프리토킹을 하기 때문에 부르가 조금 부족해요. 그냥 저랑 잘 안 맞나 봐요. 제가 뭐 위스퍼에 이미 적응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르를 쓰면 그 오묘한 타이밍에 잘린 것들을 다 나중에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귀찮아요. 아무리 이제 위스퍼 AI를 쓰면 아까 그 파이널 컷 XML 형태로 변환시키는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부르를 쓰는 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사바사 케바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파이널 컷 클래스를 할 때 위스퍼랑 부르 둘 다 알려드리거든요. 위스퍼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르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자막 삽입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다 하면은 특수효과랑 이제 효과음 넣으면 돼요. 근데 이런 효과음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삽입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거든요. 특히 효과음이라는 게 막상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이걸 텍스트로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마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 텍스트로 정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음 찾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찾는지 약간 팁 아닌 팁도 드리고 제가 좀 효과음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들고 올 수 있도록 할게요. 파이널 컷 튜토리얼 예상은 했지만 더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컷 사용자가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몇 시야? 10시야. 밥 너무 먹어. 녹음 53분을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그런데 주저리 조금만 넣자면 제가 파워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집순인데 잘 안 나가요. 왜냐면 나가려면 화장도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근데 오늘 마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현지 클래스 수석님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화장을 한 김에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이거 지금 예시로 쓴 영상 있죠? 얘도 찍고 인스타 릴스로 올릴 거 2개 찍고 파이널 컷 튜토리얼도 1시간 10분 넘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근데 또 10시면 먹기도 애매하죠. 컵시리얼 텍스처 진짜 오랜만에 먹어. 목 아파.